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8월 29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가장 강력한 금리 인상 예고의 그 충격이었어요.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세계적인 미팅이 있었습니다. 바로 잭슨홀 미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미팅은 1982년부터 미국의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만년설이 내려앉은 티턴산이 보이고 티턴 국립공원 내에 잭슨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주최하는 세계 중앙은행 총재 연찬회입니다. 어찌 보면 세계적인 미팅이 열리는 곳으로는 작은 마을에 불과한 곳이지만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경제학자 150여 명이 모이는 행사죠. 당연히 이곳에서는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떨 것인지에 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경제 상황 속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최근처럼 첫째로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상황, 둘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중 국가 간 사이가 나빠지면서 오는 상품과 서비스가 과거처럼 원활하게 주고받아지지 않아 물가가 전반적으로 폭등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 그 수준이 금리 인상 수준이 얼마나 될지 힌트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다들 지난주에는 투자시장에서 이것만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앞으로 몇 년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데 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물가 상승에는 셋째로 최근 기후위기 문제로 인한 식량 에너지 공급 불안정 문제도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곳에서 나오는 말은 장기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알려주는 계시라고 부르는 경우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하겠죠. 중앙은행과 유관기관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신이 직접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잭슨홀 미팅 중 8월 26일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 연설은 강력한 계시를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연설 내용 중에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45번이나 언급했어요. 그만큼 현재 물가 상승이 지속되었던 상황을 아직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었는데요. 명확하게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2% 목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몇 개월간 8%에서 9%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낮아져야 할 갈 길이 멀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쉬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재차 말해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되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9월에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당장 9월에 2.25%에서 2.5%였던 것을 3%에서 3.25%까지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9월 미국 기준금리 결정은 현지 시간 9월 21일에 있게 됩니다. 3주 남짓 정도죠. 여기에 더해서 파월 의장은 이런 강력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고용시장이 약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물가 안정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가 더 큰 고통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작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상황을 신경 쓸 것임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웬만큼 단기적인 경제 침체 신호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금리 인상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해석해서 봐야겠죠. 이와 함께 1970에서 1980년대 있었던 오일 쇼크를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시 있었던 일은 중동에서 있었던 중동 전쟁으로 세계 석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석유 가격이 폭등했고 전 세계 물가가 이례적으로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물가 오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가가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키는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었고 1980년대 즉 두 번째 오일 쇼크에 들어서야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 등의 대응을 하면서 물가 안정을 시도하게 됐었죠. 여러분들이 볼커식 금리 인상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금리 인상이 이때 나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 이 시절을 분석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강력한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률을 최대한 빠르게 잡아냈던 2차 오일 쇼크 대응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좋다는 결론에 많이들 도달을 하게 됐었죠. 파월 회장도 이 오일 쇼크를 언급하면서 결국은 물가 상승 억제 성공은 오일 쇼크 당시 15년간 물가를 낮추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실패한 뒤에야 나온 것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목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있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즉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위기 등으로 외부 요인 문제가 크다고는 하지만 오일 쇼크 당시와 동일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도 유사하게 역사적으로는 겪었던 바 단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물가 상승 억제를 두고 보기보다는 이미 그들이 확인한 대로 물가 상승을 강력하게 억제하는데 돌려 말할 것 없이 강력한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물가를 잡기 위해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까지 하겠다는 말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즉 경제 지표 조금 안 좋아졌다고 물가 상승률 살짝 낮아졌다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다가 금리 인하로 바로 전환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물가 억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말이에요. 아니 그 좋은 일이 실제로 물가 안정을 충분히 시키고 나서야 높아진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는 말과 같았죠. 뭐 좀 안 좋아졌네 이러면 그럼 바로 금리 인하로 바꾸지 않을까,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 바로 금리 인하로 전환하지 않겠는가 하는 등의 희망을 불태우던 시장은 강력한 물가 억제 의지와 심지어는 앞으로 높아질 금리가 당분간 유지되려는 의지까지 확인이 되면서 26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폭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마이너스 3.03%,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마이너스 3.3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마이너스 3.94% 하락을 했어요. 정리하자면 잭슨홀 미팅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파월 의장의 연설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억제할 때까지 강력한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높아진 금리도 유지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그동안 경기 침체 신호 정도로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과는 상반되는 말이었고 투자 시장은 바로 부정적으로 반응했죠. 그리고 그 근간에는 이미 지난 경험을 해보지 않았느냐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팀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